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멘토하고 있는 루민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기대되는데 이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TSMC 3나노 공정에서 핀팹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게이트 올라운드를 사용했을 때 그 이점이 있죠. 이 핀팹 공정보다 이 전력 효율이라든지 전력 효율이 20%, 15% 이렇게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전류 컨트롤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낫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TSMC와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세계 HBM 시장 점유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은 HBM3부터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5세대 HBM3E라든지 HBM4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HBM3는 거의 레거시 상품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레거시라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기에 선구자로서 이제 HBM3E를 8단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12단은 3분기부터 생산한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유율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SK 하이닉스가 53%고 삼성전자가 38%죠. 이렇게 점유율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HBM3 때문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HBM3는 레거시 제품으로서 이 영업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되겠고, 반도체 많이 팔아도 씁쓸한 삼성전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HBM3라든지 DRAM, 이제 레거시 제품 DRAM DDR3라든지 DDR4, 이제는 DDR3는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DDR4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들 DDR4도 이제 첨단 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이긴 합니다. 7나노, 5나노 공정에서 이제 DDR4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첨단 나노 공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실 DDR4도 삼성전자는 수율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DDR5조차도 수율이 80% 나온다고 하죠. 그만큼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그런 비교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최근에 여태까지 놀았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 지금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15%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HBM3E를 많이 팔았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30%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HBM을 많이 팔수록 지금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HBM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DRAM 8단이 들어가니까 DRAM 8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DRAM의 가격에 거의 6배 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영업이익이 이만큼 된다라는 것은 다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HBM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HBM의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로서는 10%, 20%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제품에 있어서 어떤 이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부가가치,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DDR5 제품을 양산한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 DDR5 가격이 굉장히 큽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은 DDR5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많이 팔고 있고, 삼성전자는 DDR3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고,
재고 처리하겠죠.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면. 그러면 이제 DDR4에 대한 어떤 전념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DDR4는 가격이 어떨까요? DDR3에 비해서 다소 좀 별로 이제 좋지 않은 모양이죠.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15%니까요. 2배 차이 나죠.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DS 부분이 HBM 등 하이엔드 고가격 고품질 메모리 제품 비중을 계속 신속히 늘려 신속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에 향해서 하는 말이겠네요. DS 부분에 1분기 흑자 전환 후에 1분기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빠른 실적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레거시 그러니까 9세대 제품 위주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칠 거다라는 우려가 있다 하죠. 그래서 DS 부분에 올해 영업이익률이 10% 중반대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3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현대차증권에서는 30%, 메리츠증권은 32%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출액이 66조에서 67조 원 사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20에서 1조 사이에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하죠. 전체 출하량의 대부분이 HBM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SK 하이닉스는 HBM이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 산업이 이제 440% 증가했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AI 산업이 440%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서 HBM의 납품 출하량이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DS 부분은 연간 23년 적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흑자 전환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이게 위기 탈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HBM3와 HBM3E 모두 AI 가속기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엔비디아에 아직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레거시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HBM3 비중이 높고 HBM2, 3세대, HBM2, 2세대죠. 2세대, 3세대 HBM 비중이 높아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3나노 고객 확보가 이제 좀 비상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것부터 보고 넘어가시죠. 지금 TSMC와 삼성의 3나노, 2나노, 7나노 공정의 고객사 군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고객사 군이 3나노의 시멘스, 그리고 자회사, 그리고 2나노의 퀄컴이 있죠. 그런데 퀄컴마저도 지금 보시면은 퀄컴, 구글, 인텔 주요 고객사가 3나노 물량을 TSMC에 맡겼다라고 하죠. 최근에 AMD와 이 삼성전자가 이 연합 구도를 형성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구글 이 가장 강력했던 이 고객사였던 퀄컴마저도 지금 고객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한번 볼게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제 AI 반도체 칩을 IP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칩을 생산하는 이 공정을 파운드리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운드리 시장, 이 AI 반도체 칩을 IP 설계하는 이 업체에서 이제 이 회로 설계를 받아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을 말하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TSMC에게 61% 지금 비중의 그 어떤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4년도 1분기에도 0.3% 내려가고 TSMC는 0.5% 올라가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첨단 나노 공정에서 이 점유율을 계속 뺏기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점유율이 0.3%, 1.1%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런 감소하는 이유는 일단 수율도 나오지 않고 전력 효율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GAA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첨단 공정이죠. GAA 방식이 TSMC의 핀팩 공정보다 더 첨단 공정인데도 전력 효율이 좋지가 않아서 본인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를 떠나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를 떠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단점으로 작용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이 엔비디아가 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이 여느 고객사와는 다르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채택할 수도 모른다는 소식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전고점을 탈환했고요. 8만전자 지금 달성을 했죠. 81,200원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에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렸죠. 그래서 윗골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양전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외국인 유입세가 굉장합니다. 거의 뭐 이 날짜에는 4조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뭐 수십 조씩 이렇게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들어오니까 한동안 기간이 들어오지 않다가 지금 오늘에서야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나가더니 오늘은 크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3조 순매수 들어오면서 8만전자 탈환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채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후속보도로서 엔비디아의 그 채택을 받게 되면은 AI 가속기 관련된 이제 HBM3E죠. HBM3E 12단적 측령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된다면은 9만전자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 9만전자를 내다보고 있죠.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엔비디아의 빠른 결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새로운 이슈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